첫 번째, 보어 원자 모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러더퍼드까지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지? 이 러더퍼드의 제자였던 닐스 보어라는 학자인데, 이 닐스 보어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문제를 찾아.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자, 이전에도 이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수소 방전관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빛을 요 슬릿, 아주 얇은 슬릿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 왜냐면 이게 퍼지면 프리즘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해서 슬릿을 통과해서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이렇게 4개가 나와. 410, 434, 486, 656 나노미터의 4개의 파장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다? 스펙트럼 선을 발견할 수 있어. 그러면 왜 도대체 다른 데서는 발견이 안 되고 왜 여기에서만 발견이 될까에 대해서 누가 보어가 연구를 시작해. 이 수소 선 스펙트럼은 보어가 찾은 건 아니야. 이미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 근데 보어는 여기에 의심을 품지. 왜? 왜 요 4개에서만 나타날까? 자기 스승이었던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무슨 모형이었지? 지난 시간에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도는 형태의 모형이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좀 확대를 해서 쓸게. 원자핵은 무슨 전하니? 플러스 전하입니다. 그치? 그 다음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무슨 전하니? 마이너스 전하야. 그치? 그럼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전기적으로 서로 끌어당긴단 말이야. 맞습니까? 끌어당겨.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 돌면서 여기다 그럴까? 점점점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끌려간단 말이야. 맞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빈 공간이 점점점 어떻게 될 거다? 감소할 거다라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빈 공간이 점점 감소한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서 자, 이 전자가 빛을 방출하게 된단 말이야. 왜? 원자에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뭐라 그랬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 전자의 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빛을 방출할 때 무슨 빛을 방출한다고? 연속적으로 빛을 방출해. 왜?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연속적으로 방출을 해야 돼. 자기 스승님의 모양이었던. 이게 러더퍼드 모양이란 말이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수소 원자에게서는 수소 원자는 왜 도대체 왜 불연속이 나타날까? 왜 불연속이 나타날까? 그래서 자 뭐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모형을 우리는 보어 원자 모형이라고 불러주고, 자 이때 포인트가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전자 껍질. 우리 이미 통합과학에서 주기율표의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주기가 의미하는 게 전자 껍질 수를 의미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자 껍질. 그래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여기서 특정한 에너지 밑줄 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줘. 에너지 준위라고 적읍시다. 에너지 준위. 그래서 아무데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만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만 존재한다. 그때의 궤도를 뭐라고 불러준다?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준다. 자, 전자 껍질은요, K부터 시작합니다. K, L, M, N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요. 자, 그때 이 번호를 우리는 N은 1, N은 2, N은 3, N은 4. 그래서 요 K, L, M에는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주고 요 N은 1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줘. 주양자수라고 불러줘. 주양자수. 그때 수소 원자에서 각 껍질별 전자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 1번 껍질의 에너지, 2번 껍질의 에너지, 3번 껍질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수소에서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낮다, 즉 안정하더라라는 거고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1312kJ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계산을 해봅시다. 이 원은 마이너스 1312kJ per 몰이지.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 그치? 근데 단위는 지금부터 무시하자. 헷갈리니까. 자, 이 2는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4분의 1312가 되겠지? 이 3는 마이너스 9분의 1312. 이 4, 네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6분의 1312. 맞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0이 될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매우 어때?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요 1311을 우리는 K로 바꿔주기도 해. 1311을 K로 바꿔주면 이 첫 번째 껍질, 자 여기 적혀있네. 얘는 마이너스 K가 된다. 두 번째 껍질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K.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K. 그 다음 네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6분의 K. 쭉 가서 이 무한대는 0이고 얘도 0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얼마야? 4분의 3K. 얘는 36분의 5K. 얘는 144분의 7K.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구할 수 있더라. 이거 이제 계산해보면 나와요. 통분해갖고 하면 되니까. 9하고 4하고 36으로 통분하니까 얘는 36분의 9. 아니 4. 얘는 36분의 9. 그래갖고 빼면 36분의 5 나와. 알겠지? 응. 계산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12 대신에 이렇게 K 값으로 또 많이 쓴다라는 거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얘는 마이너스 K고 얘는 0이니까 바깥쪽이 더 어떻더라? 에너지가 크다. 또 하나, 이번엔 바깥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친구가 있어. 에너지 차이가 작아진다. 자, 요거야.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의 준위가 낮다. 즉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것과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이웃한 두 껍질 전자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요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몇 번 껍질에서 몇 번 껍질, 몇 번 껍질에서 몇 번 껍질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에너지 차이가 나타난다. 그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이때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전자는 움직이는데 그때 전자가 이동하는 걸 우리는 전자 전이라고 불러줘. 근데 전자가 이동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 에너지의 출입이 필요해. 자,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 즉 안쪽부터 차곡차곡 전자가 채워진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불러준다? 바닥 상태라고 불러주고, 바닥 상태. 반면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들뜬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안정한 상태는 바닥 상태, 흡수해서 불안정한 상태는 들뜬 상태. 아까 얘기했었지? 안쪽보다 바깥쪽 껍질의 에너지가 더 어떻다? 크다. 그럼 바깥쪽 껍질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기 위해선 뭐 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즉 바닥 상태는 안쪽이고 들뜬 상태는 바깥쪽이고. 반면에 더 낮은 에너지 준위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방출한다. 즉 바깥쪽에서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럼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두 껍질에 뭐만큼? 여기 나와 있지?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을 흡수 또는 방출한다. 예를 들면 이거야. E4에서 E2로 가. E4에서 E2로 가면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16분의 K였지. E4는 맞니? E2는 마이너스 4분의 K지. 맞습니까? 그럼 얼마야? 16분의 3K만큼 어떻게 된다? 4에서 2로 오는 거니까 방출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야. 앞에 있는 부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빼버립니다. 이 절대값, 차이의 절대값을 뭐 한다? 방출하는지 흡수하는지. 반대로 E1에서 E3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봐. 얘는 마이너스 K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K잖아. 맞니? 빼버리면 얼마야? 9분의 8K. 마이너스 9분의 8K 아니야. 맞니? 그러면 얘는 이만큼을 뭐 한다? 흡수한다. 그냥 절대값으로 바꿔주고 흡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멀어지면 흡수하고 가까워지면 방출하고. 우리가 멀리 가려면 용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야. 됐어요? 자, 이때. 자, 요거 이제 그 내용이야.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표현해 놓은 거야. 근데 요 K에다가 1312만 넣어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자, 문제는 요겁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는 스펙트럼 계열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나타난 거야. 그래서 보어가 이 전자 껍질들의 에너지 준을 다 계산해가지고 맞춰봤어.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가 나오는 건데, 자, 첫 번째, 자, 뭐 한다? 에너지 전이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빛만 방출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껍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빛만 방출하기 때문에 뭐 하다? 불연속적이더라. 알겠지? 그때 라이먼, 발머, 파시엔 계열, 라이먼 시리즈, 발머 시리즈, 파시엔 시리즈. 이 라이먼 계열이라는 건 뭐냐면 2번 껍질보다 큰 거 2번에서 1번으로 3번에서 1번으로 4번에서 1번으로 즉 어디에서 2번보다 큰 껍질에서 어디로 1번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방출되는 빛들을 모아놓은 게 라이먼 계열이야.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이런 식으로. 그때의 빛들을 봤더니 전부 뭐더라? 자외선이 나타난다. 자외선은 UV지 UV. 그럼 자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늦게 발견이 돼. 자, 발목 계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3번보다 큰 곳에서 2번으로 즉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이런 식으로 6에서 2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때 방출되는 빛들을 봤더니 가시광선이더라. 가시광선 이렇게 불러요. VIS visible ray. 근데 요건 예외야. 단 N이 되고 7에서 N2는 예외. 요거는 뭐야?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외선이 방출된다. 7에서 2로 갈 때는 자외선이 방출된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파시엔 계열 같은 경우는 4번보다 큰 곳에서 3번으로 갈 때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이때는 뭐가? 적외선이 방출이 되고 이 적외선 역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뭐다? 발머 계열이더라. 발머 계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350부터 대략 한 780 정도까지가 이제 여기가 여기 이제 가시광선 영역인데 이 가시광선 영역 안에 포함된 건 이렇게 4개가 있더라는 거야. 그거를 앞으로 잠깐 가봅시다. 여기 이게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친구들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는 뭐야? 자, H는 플랑크 상수고 F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그런데 C는 F 람다. 자, 그래서 이거는 C는 광속, F는 진동수 했으니까 람다는 파장. 광속은 항상 어떻습니까? 일정하지. 광속 일정해. 맞니? 그러면 결국 F하고 람다는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아니야. 그치? 맞나요? 즉 근데 또 이 F는 뭐에 비례하다? 에너지에 비례한다. 람다가 크다라는 건 에너지가 어떻더라? 작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고 작고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이게 이제 람다가 파장이거든 여기가. 그러면 656이라는 요 빨간 선은 어디서? 전자가 3번에서 2번으로 갈 때 방출되는 빛이야. 2번으로 갈 때 얘들은 전부 다 뭐다? 2번으로 갈 때 n이 3보다 큰 곳에서 2번으로 갈 때 방출되는 발머 계열들이다. 방금 얘기했던, 그치? 라이먼, 발머, 파시엔에서 중간에 있던 발머 계열들이고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친구가 누구다? 요거 빨강색이고 얘는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친구. 그럼 요 녹색은 4번에서 2번으로 가는 친구. 파랑색은 5번에서 2번으로. 보라색은 6번에서 2번으로 가는 요런 파장들이 바로 요때 방출되는 에너지들이 바로 이렇게 4개의 스펙트럼 선으로 나타날 수 있더라. 아까 선생님 적은 것처럼 7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예외적으로 자외선이야 그거는.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언급을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더라?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 라이먼 계열은 뭐다? n이 2번보다 큰 곳에서 n이 1번으로. 발머는 n이 3번보다 큰 곳에서 n이 2번으로. 파시는 n이 4번보다 큰 곳에서 n이 3번으로 갈 때 방출되는 빛들이더라. 알겠지? 근데 이 가시광선이랑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다? 이 발머 계열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모형은 여기까지.